당신 참 착하네요.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말이 칭찬인지 아니면 만만하다는 뜻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착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작 제 인생은 점점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내 꿈은 접었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시간은 다 갖다 바쳤고, 시댁, 친정, 동네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감정은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 착하게 살았더니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엄마는 괜찮잖아.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였습니다. 화가 나죠? 억울하죠? 근데 더 웃긴 건 딱 한 번 나는 못해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입니다. 엄마가 왜 그래? 당신 요즘 이상해. 원래 안 그랬잖아. 야, 내가 사람인데 나도 힘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 때 혹은 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우리 좀 당당하게 삽시다. 첫 번째, 착한 사람은 거절을 나쁜 짓으로 착각한다. 미안해 라는 말 왜 이렇게 자주 하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안해. 밥을 조금 늦게 차려도 미안해. 내가 피곤해서 설거지를 내일 하겠다고 해도 미안해.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입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거든요. 여자는 참아야지. 엄마는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나이 들면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거절하는 게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지인 이야기예요. 시누이가 전화를 했대요. 언니, 애들 봐줄 수 있어? 나 급한 일 있어서. 처음엔 괜찮았죠. 조카들 예쁘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이제는 거의 매주입니다. 언니는 시간 많잖아.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심심할 텐데 애들이랑 놀아줘. 심심하긴요. 나도 만나고 싶은 친구 있고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래도 거절을 못 하더래요. 왜냐하면 시누이가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다 어느 날 친구 만나기로 한 날이었는데 또 전화가 왔대요. 언니, 오늘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그날은 정말 너무 피곤했고 친구랑 약속도 오래전부터 잡아놨던 거라 이렇게 말했대요. 미안한데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어려워. 그랬더니 돌아온 말. 약속?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서? 언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는 매번 급하다고 부탁해놓고 내가 딱 한 번 거절했다고 이상하대요. 거절하면 정말 관계가 깨질까요? 아닙니다.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번엔 어려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다음에 부탁할게. 무리하지 마. 반대로 거절했을 때 화내고 서운해하고 뒤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애초에 나를 존중한 게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런 사람 잃는 게 손해인가요? 전혀요.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자, 거절이 어렵다면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문장을 외워두고 그대로 사용해 보세요. 첫째, 고마운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짧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길게 설명하는 순간 상대가 설득할 여지를 찾게 됩니다. 둘째, 지금은 내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서 라고 나의 우선순위를 밝히는 겁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셋째,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라고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당당한 거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미안해하지 말기입니다. 왜 미안해야 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은 호의를 의무로 만든다. 한 번 해주면 평생 해줘야 하는 게 법입니까?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맏며느리니까 엄마니까 당연히 음식 준비는 제가 합니다. 괜찮아요.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10년, 2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누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워낙 잘하잖아. 엄마가 하는 게 제일 맛있어. 당신이 하면 되지 뭐. 잘한다는 게 죄가 됩니다. 더 웃긴 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엔 좀 힘들다고 했을 때입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래도 명절인데 어떡해? 원래 당신이 하던 건데. 야, 내가 사람인데 나도 아플 수 있는 거 아냐? 처음에 호의가 평생 의무가 되는 순간, 심리학자들은 이걸 호의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잘해주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두 번 잘해주면 그게 당연함이 됩니다. 세 번 잘해주면 이제는 권리가 됩니다. 저번에도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줄 수 있지.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저번에 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왜 이번에도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절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예전엔 안 그랬잖아. 예전엔 제가 바보였던 겁니다. 이것도 제 지인 이야기인데요. 친한 친구가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정말 급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처음엔 진짜 갚았어요. 그래서 믿었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니까 돈 갚는 게 점점 늦어집니다. 이번 달은 좀 힘든데 다음 달에 갚을게. 너 요즘 여유 있잖아. 좀 기다려줘. 그러다가 결국 연락이 끊기더래요. 웃긴 건 나중에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친구가 한 말입니다. 너 왜 그렇게 돈 문제로 정색해?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빌려간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까? 돈 빌릴 땐 두 손 모으고 빌리더니 갚을 때는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줄게. 다음엔 어려울 수 있어. 30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유는 내 시간이 필요해. 이건 도와줄 수 있는데 저건 내 능력 밖이야. 돈 문제는 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미안한데 돈은 빌려주지 않기로 했어. 착하게 살되 한계선은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지치지 않고 오래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착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우선한다. 평생 남 위에 살다가 정작 나는 없어졌다.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내가 진짜 원해서 한 일이 얼마나 될까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일하고, 동네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하고 살았지? 내가 원했던 건 뭐였지? 나는 행복했나? 슬픈 건 이 질문에 답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내 감정을 뒤로 밀어왔으니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나중에 해도 돼. 그런데 나중은 언제입니까?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땐 또 손주 봐줘야 합니다. 남편 은퇴하고 나면 그땐 또 남편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평생 남편,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나는 괜찮아. 너희끼리 가라고 하셨대요. 그러다 환갑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제주도를 가셨답니다. 그런데 여행 내내 남편한테 전화가 왔대요. 밥은 어디 있어? 내 옷은 어디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70 가까운 나이에 밥도 못 차려 먹고 옷도 못 찾고 세탁기도 못 돌립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해줬나 봐.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좀 내 인생 살아볼까 봐. 맞습니다.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요.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비행기 안전수칙 기억하시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편도 잘 돌볼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고, 내가 만족해야 주변 사람들한테도 진심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지친 사람은 아무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고 짜증나고 결국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시작이다. 이제 당신의 순서를 지키세요. 이제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첫째, 하루 30분 아무 방해도 없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전화도 안 받고 아무 부탁도 안 듣는 시간입니다. 산책을 하든 그냥 멍 때리든 상관없으니 오롯이 나만을 위해 지키세요. 둘째, 일주일에 한 번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빵집 가기, 영화 보기, 돈 아깝다, 시간 없다 하지 말고 이제 남을 위해 썼던 시간과 돈을 나를 위해 쓰세요. 그리고 매일 잠들기 전 셋째,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땠어? 뭐가 힘들었어? 뭐가 좋았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보세요. 나를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거절은 나쁜 게 아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세요. 두 번째, 호의에는 반드시 한계선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해두세요. 세 번째, 나를 먼저 챙기는 건 이기심이 아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착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나이에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 착하되 당당하게, 따뜻하되 단단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도 소복소복 마음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